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만나가지고 정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랑 어릴 때는 엄마가 24시간 정말 독박육아잖아요. 젖대고 뭐 우유 먹이고 이럴 때는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얘를 보고 있고, 얘가 조금만 울어도 이게 배고픈 건지 정말 응가를 한 건지 뭐 아프다는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쳐다보고 관찰하고 정말 모든 시간을 그 아이한테 맞추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 또 유치원도 다니고 또 놀이방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하면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시간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떨어지는 시간이 생긴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걔한테도 사회활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친구도 사귀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또 궁금해지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이제 아들 딸을 좀 구별 짓고 싶진 않은데 진짜 아들이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갔다 오면 도시락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반찬이 뭐가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그냥 그 열어보래요. 도시락을 보래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비었잖아. 근데 냄새 맡아보면 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유치원 다니던 여자친구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불고기가 나왔고 무슨 뭐 꽃게가 나왔고 뭐 멸치에다가 밥을 얹어 먹었고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한 번은 야 그래도 뭘 먹었는지 엄마한테 좀 얘기해줘. 엄마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고기, 밥, 국 끝인 거예요. 김치. 그 뭐 무슨 고기? 그냥 고기. 뭐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궁금해하고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싶어하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그렇게 속상하거나 뭔가 사연을 들고 왔는데 정작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또 잘 못 듣는 거죠. 아이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자극하는 말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갖고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들어주는 게 진짜 공감적인 반응으로 들어주는 걸까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걔가 얘기하는 그대로 한번 반영해 주는 거, 그 사건을 겪었을 때 걔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 건지 한번 같이 찾아봐 주는 거, 그 추측인 거죠. 내 아이 내가 제일 잘 알아. 얘는 분명히 화가 났을 거야. 아니에요.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걔가 왜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걔가 진짜 원하는 행동이 과연 뭐였는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는지, 혹은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거기까지 좀 같이 가주는 거. 그러면 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친구가 나한테 좀 따뜻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걔 바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진짜 들어주는 거라는 걸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뭐냐면 거기까지 좀 잘 돼요. 그래도 배우면. 근데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난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집에서 태어날 걸 그랬어. 왜 나를 이런 집에서 낳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게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분들은 계획을 하고 또 엄마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또 축복되는 아이를 낳는 엄마들도 있는가 하면 또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아이가 그냥 생겼고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엄마가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또 미혼모분들도 계실 거고요. 혼자 어쩔 수 없게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많은 엄마들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엄마로서 누구나가 갖게 되는 바람 중에 하나가 어찌 돼서 엄마가 됐던 간에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이 되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좋은 엄마가 왜 못 될까요? 그리고 좋은 엄마는 과연 어떤 엄마일까요?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나는 좋지 못한 엄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제 행복한 가정도 주고 싶었고, 아이가 정말 모든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품어주고 막 바다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가 조금 삐지면 저도 같이 삐져버리고, 할머니가 좋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좋다며 할머니한테 가. 엄마한테 오지 마. 막 이런 유치한 말을 하는 그런 엄마가 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늘 탓을 그 아이한테 돌렸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과연 이 좋은 엄마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로 아이하고 정말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기 힘든 이유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연결지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내 아이가 다른 누군가하고 갈등을 겪는 걸 들어주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아이하고 갈등의 대상자가 돼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 미워. 엄마가 왜 미워? 엄마는 나보다 내 친구들만 더 이뻐하잖아. 맨날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고. 엄마 미워.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내가 갈등의 대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 너가 그래서 그렇게 느꼈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심플하게 딱 3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완전 주관적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로 다 들어버리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말을 비난으로 듣고 비난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애도 어른도 똑같아요. 비난의 말을 들으면 딱 2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공격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변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왜 청소 안 했어? 엄마한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왜? 이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는 엄마도 안 하잖아. 엄마도 맨날 그냥 자잖아. 엄마도 속옷 아무렇게나 벗어놓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형 때문에 못한 거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동생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면 그 객관성이라는 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볼 것인가를 조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 주제가 그래서 듣기 힘든 말인데 듣기 힘든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꼭 화가 나야만 듣기 힘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었을 때 내가 그 아이가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말이 듣기 힘든 말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해도 듣기가 힘든 말이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한번 우리 클래스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아이하고 둘이 살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도중에 아이가 전화 와서 엄마 언제 와요? 라는 말만 해도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말이라서 아 얘가 어떤 걸 바랬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를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말이 결국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첫 번째예요. 듣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아까와 같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는 우리 딸이 딱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 그래서 엄마가 왜 미워? 엄마는 내 친구들만 예뻐해. 우리 집에 오면은 나한테 다 양보하라 그러고 남의 집에 가면 남의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 아니야 하면서 막 나한테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걸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식사하고 뭐 양치하고 여기 걸어오고 버스 타고 하는 거 막 깊이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하죠. 그냥 해요. 밥 먹으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뭘 먹는지도 몰라요. 이거 빨리 먹고 해야 되는 일이 떠올라가지고 아 이거 빨리 먹고 청소해야지. 그럼 막 서서 먹고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딱 스스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는 항법 장치거든요. 자동 항법 장치예요.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듣는 말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2가지 방식은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동 조정의 첫 번째 방식이 상대를 공격하면서 듣는 거예요. 엄마가 너가 똑바로 해서 봐. 너가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친구 편을 들겠어 안 들겠어? 너가 똑바로 안 하니까 엄마 객관적인 사람이야. 너가 똑바로 했으면 엄마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하면서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미워? 엄마도 너 미워.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그쵸? 그 아빠랑 자겠다는 5살 아이가 엄마가 들어오니까 엄마 나가, 엄마 냄새나, 엄마 나가 이랬대요. 근데 자기가 김치 썰고 이제 다음날 아침 먹어야 되니까 김치를 이렇게 썰고 손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자기도 뻔히 안 돼요. 5살 애가 한 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자기가 다음날 엄마 손잡자고 오는 애 손을 탁 치면서 아빠가 좋다며
엄마 손을 왜 잡아? 아빠가 좋은데 아빠랑 살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아주 습관적인 방식이에요. 자동 조종 장치로 듣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말들이 들려요? 맞아. 엄마가 네 말대로 정말 많이 부족해. 엄마가 너무 모질라. 엄마는 자격도 없고 엄마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는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미워. 엄마는 친구만 예뻐하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을까요? 그래. 엄마는 엄마 자격도 없고 엄마 너무 모질한 사람이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엄마가 할 말이 없어. 이런 말을 아이가 듣고 싶었을까요? 그럼 아이는요. 엄마가 이제 내 말을 아는구나가 아니라 엄마 그 말은 아니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미안해 하면서 아이도 덩달아 미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되면 상대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상대를 같이 공격하려고 하는 방식,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패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듣거든요. 첫 번째로 들으면 싸우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들으면 상대랑 단절되겠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죄책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이용하시는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 다 엄마 탓이지. 그래, 엄마가 무슨 말이 있니? 엄마 할 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하면서 나를 이해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같은 힘이 있어요. 나나 상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 이 말을 잘 듣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들을 다 키우잖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했었던 말 중에 이 말은 진짜 잘못됐다 하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떠오르세요?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나서 아, 이 말은 잘못했다.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엄마들이 좀 다 갖고 있어요. 좀 크면 너 나중에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리고 사춘기 때 너 나가. 너 나가. 너 이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갈까 봐 잠도 못 잘 거면서 나가면 화나면 너 진짜 한심해 죽게. 너 누구 닮아?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어. 이런 말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했을 때 아이가 분명히 상처받을 걸 알거든요. 근데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나빠서 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과 잘 되길 바래요. 너 커서 모델 나가. 너 친구들 봐봐. 너 같은 애가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거 분명히 알지만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건 분명히 비난이었는데 그걸 왜 했느냐? 너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라는 말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봐라 이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어. 너같이 이기적인 애가 없어. 이 말은 엄마 입장도 좀 배려받고 싶다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너 한심해 죽겠다.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진짜. 이 말은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했었던 좀 폭력적인 말들은 사실 그 의도는 부탁이었거든요. 그쵸? 모든 말을 부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글쎄요 이 말은 절대 부탁이 아니에요 하면서 해도 저는 그걸 바로 부탁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라면 이제 그 아이가 우리한테 했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엄마 미워. 난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엄마는 친구만 예뻐하거든. 나 걔네 엄마 딸 되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엄청 상처받는데 그 말도 결국 그럼 뭐예요? 그것도 부탁이에요. 엄마 나도 가장 우선적으로 엄마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어. 엄마가 친구들을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거 좋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엄마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부탁의 표현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말하는 그 아이 이거 봐라 이거 버릇없는 새끼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그 말 속에는요. 엄마 아빠 나도 지원이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 부탁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약하게 말을 할까? 그건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비교로 키웠고 또 강요했고 뭐 강요만 했어요. 협박도 했고 또 평가했고 때로는 놀렸어요. 이렇게 조롱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비아냥거리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했었던 모든 말이 부탁이었는데 그럼 걔네들도 당연히 그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이거를 바로잡는 방법은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듣는 방법은요, 아, 저 말은 부탁이다.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잘못 배웠다. 이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한 번 물러나서 저 말은 부탁이다, 이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그냥 외워버리면 일단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탁이라면 저 말을 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 엄마 미워, 난 다른 집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 속에는 나는 엄마한테 가장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말은 부탁이다. 그리고 그 부탁 뒤에는 이 아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자기도 몰라요. 우리도 비난할 때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이 아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모든 말 속에는 욕구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걸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우리가 아이들의, 아까 이제 매일 관계를 맺을 건데, 아이들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을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자기가 나랑 같이 가다 넘어지고도 엄마 때문에 넘어졌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죠? 오토파일럿.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네가 앞을 안 봐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라는 부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엄마가 손을 좀 잡아줬으면 했어? 하고 나서 한번 털어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다니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누구의 탓이 아니야. 다시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미워. 난 다른 집 딸로 태어날 걸 그랬어. 라고 했을 때 그게 부탁이라면, 아, 엄마가 친구들하고 너 관계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가장 우선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공감을 받고 나면 그때 이제 뭐 해야 되죠?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그 말을 하게 내비둘 순 없잖아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아파, 속상해. 그럴 때는 차라리 엄마한테 엄마 지금 그 말을 해줘. 엄마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줘. 그럼 엄마가 훨씬 더 잘 알아들을 거야.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잘못 배운 대화를 다시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힘든 말들, 내가 듣기 힘든 모든 말들은 사실은 플리즈, 부탁이다. 그렇다면 그 부탁이 의미하는 도대체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 그거를 한번 들어줘 보자. 이게 이번 한 주에 좀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대화를 더 깊이 나눠보기 위해서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다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대표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떠셨어요? 아, 정말 반성이 많이 됐어요. 아이 말은 아이 말인데 고지고대로 듣고 또 그럼 너 나가! 먹기 싫으면 이제 먹지 마! 잠자기 있으면 자지 마! 밤새! 막 이렇게 혼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부끄럽네요. 네. CCTV가 있었다면 정말 숨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네. 아,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늦게 결혼했어요. 37에. 네, 결혼해서 육아는 체력인데. 네. 아, 늦게 결혼해서 다행히 아이는 금방 가졌지만, 그래서 힘드니까 저희 남편도 동갑이고, 저질 체력이니까 누워서 육아를 할 때가 많아요. 둘 다 누워서 아유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기분 좋을 땐 잘 노는데 일어나! 엄마 일어나! 아빠 일어나! 그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든 거예요. 좀 누워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좀 놀고 싶으면 비행기도 태워주고 하는데 자꾸 일어나라 그럴 때 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일어나서 저기 가자 그러고 할 때
좀 그런 말들을 더 아이가 정말 너무 놀고 싶구나. 엄마 네. 아빠랑 더 몸으로 놀고 그쵸. 싶구나. 이해를 하고 좀 움직여야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이게 좀 대화가 좀 잘 돼서 이 아이가 듣고 나면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엄마도 좀 속상했겠다. 이제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살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개인의 2사람이 있으면 이 2사람이 각자 원하는 것의 그 가치와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건 부모와 자녀라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살 미만 정도라면은 이제 아이의 욕구가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래도 우리 태연 대표님 딸은 3살밖에 안 됐지만 원하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네. 엄마 미워 이 말이 아니라 엄마 일어나. 그죠? 대단한 네. 능력 같은데요? 네, 그래서 쉬하고 싶어. 누구랑? 아빠랑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현영. 엄마랑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현영. 네, 살 빼야 되는데. 진짜 그건 모든 집안이 똑같네요. 그런가요? 네, 네. 네, 그렇게 아빠를 선택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구나. 나 오늘 우리 재워주세요 하는데 누구랑 자고 싶어? 아빠야 이러면 아유 그러니까 빨리 아빠 일어나 이렇게 보내고 엄마 이러면 정말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아빠가 마사지 잘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재밌다. 정말 엄마 맞아? 이 말이 너무 재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딸 아이를 진짜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3주 있다가부터 출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딸아이를 1학년 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또 기쁨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또 굉장히 안정감이기도 한데 저는 학교는 제가 늘 데려다 줘요. 근데 방과 후에 제가 데리러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이제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를 내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낳았잖아,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널 먹여주고 입혀줬잖아.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학교 끝나고 좀 나를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오고 정말 너무 속상해 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들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그래. 너무 속상했구나. 엄마가 당장 이 일 그냥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애가 뭐 사달라고 하니까 아유 어떡하지 엄마가 돈이 없네. 이제 이런 거 못 사주는 거야. 이제 우리 엄마 일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정말 못된 거죠 저도. 근데 못됐죠. 네, 못됐네. 아니, 우리 미나 대표님도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가정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막상 일한다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제 저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엄마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야 라고 저도 이제 또 때로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러니까 아이의 그 의도는 엄마가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가 아니라 그 내면의 진짜 메시지는 나도 엄마랑 더 있고 싶어. 나도 엄마 사랑 더 받고 싶은데 그런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게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들도 다 힘든 게 있으니까 그게 그 어린애한테 사실 그 받을 일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순간이 되면 나도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올라와요. 진짜 너무 서럽고. 또 일하시는 엄마들의 또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아까 지금 이 얘기 듣다가 태연 대표님하고 했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가 엄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했더니 어떤 엄마가 안 잔다는 그 말, 잠 안 와 이 말. 그 말만 들으면 막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재워야 엄마도 조금 그 시간에 이제 하고 싶었던 일도 좀 하고 TV도 좀 보고 뭐 인터넷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좀 많잖아요 할 게. 근데 애가 안 잔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태연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너 자지 마. 너 자지 마. 그래서 얘가 졸려 눈 떠. 눈 떠. 자지 마. 눈 떠.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줘.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그 말 안 할까봐. 못됐네. 아니 제 친구에게요 친구. 잠을 안 재웠대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자더라는. 네, 바로 자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움직일 때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 선수, 우리 다 대표 선수들이요. 아이의 죄책감을, 너가 이거 안 하면 엄마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두려움을 활용하는 거. 너 절대 자지 마. 못 자. 엄마 안 먹, 너 이제부터 굶어. 먹지 마. 먹겠다. 손 떼어. 입에서 빼. 뭐 이렇게 두려움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수치심 활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너 어떻게 되겠니? 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너 좋아하겠니? 너 그러다 깡패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수치심을 줘서 걔가 그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즉각적이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르죠. 네, 똑같이 우리가 듣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 아빠 싫어. 거든요. 왜 싫어를 먼저 할까요? 진짜 신기해. 네, 그 사람 본성인가? 약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본성인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싫어라는 얘기 네. 들으니까 이 아이가 싫어, 엄마, 아빠 싫어를 배웠다면 우리들은 걔한테 안 돼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안 돼 하니까 싫어, 안 돼, 싫어. 거의 환상의 컨비네이션이거든요. 네네. 안 돼 하면 싫어. 저는 그거보다 인간의 어떤 죄성, 거부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어떤 기본 욕구 중에 하나는 자율성이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데 안 돼라는 말에는 자율성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사가 있어요. 조사 자료가 한 잡지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아이 한마디. 세상에. 3위 싫어. 내가 할 거야. 정말. 네가 뭘 할 줄 알아. 지금 엄마 빨리 가야 되는데 양말 내가 신을 거야. 맞아, 그리고 맞아. 뭐 바지 싫어 내가 입을 거야. 울고 다시 처음부터 할 때 그 엄마는 맞아요. 다시 리셋되잖아요. 겨우 신겨놓고 가방 가지러 왔더니 애가 벌써 양말 또 뺐대요. 네, 그럴 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2위가 안 먹어. 맛없어. 그때 그냥 요리도 못하는 내가 기껏 장봐서 했더니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요리했는데. 맛없어. 안 먹어. 뭐 빵 먹을 거야. 그냥 국수 먹을 거야. 그러면은 맞아요. 에이, 이유식 준비했는데 그랬을 때 진짜 맥 맞아. 빠지더라고요. 예. 다 다듬고 막 해놨더니. 오곡 사다가 쪄갖고서는 했는데 진짜 맛없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경우에 제가 먹었는데 맛없어요. 진짜 맛없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 진짜 나쁘다 이 말 들으니까. 그러게요. 맛없다.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 1위가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잘 잘 거야. 졸렸는데 굳이 이렇게 버틸 때 엄마들은 하루의 피곤함이 더해져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듣기 싫었을 때는 반면 엄마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이가 빨리 자야 좋은 게 있고 아이가 잘 먹어야 좋은 게 있고 아이가 알았어, 시를 타는 말 대신 알았어라고 얘기해줘야 엄마가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모두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있고 네. 그냥 그게 안 되면 부딪힐 때. 싫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쉽지 않죠. 신기한 게 애들이 이제 6학년, 2학년인데 약간 반항을 진짜 안 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렸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컸는데 안 자. 같이 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도 늘 하루 일과 바쁘게 하고 오면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좀 저의 힐링이 남편이랑 얘기 좀 이렇게 수다하면서 도란도란하면서 이렇게 자는 건데 애들이 그거를 이제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자요. 왜 우리랑 같이 안 자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게 안 와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아빠가 너무 외로우셔서 안 돼. 아빠는 엄마랑 같이 자야지 주무실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저께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제가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침대 되게 큰 거를 사서 4명이 쫙 같이 자면 어때요? 얘기를 하는 거였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이니까 아유 그게 아니지. 이제 이 딱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그냥 빨리 결혼을 할래요. 제 아내랑 잘래요. 아빠는 엄마는 아빠밖에 모르니까 그냥 제가 빨리 장가를 갈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중심의 삶인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또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모든 중심이 자녀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자녀를 통해 돌아가는데
이렇게 균형인 거죠. 자는 거는 엄마는 엄마 아빠랑 잘 거고 낮엔 또 너희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고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근데 애들은 하루 종일 엄마 아빠는 우리랑 안 놀고 저녁에 엄마 아빠 둘이 있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 바쁘니까. 바쁘니까. 그 시간을 좀 잘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보니까 진짜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화나는 막말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객관성은 잃지 말자.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말들이 딱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화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의 감정이 차분해지는 게 6초래요. 그러니까 6초만 우리가 참아도 바로 뭔가 막말이 나갈 게 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뭔가 감정과 의견을 얘기할 때 거칠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보다는 6초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한테 그 다음 이야기를 건네면 훨씬 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몇 초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저 말은 부탁이다. 저 말은 맞아요, 부탁이다. 맞아요. 이걸 한 3번만 외우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겠네요. 네, 정말로. 전 진짜 박대현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저는 달라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기억했던 게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강요할 때 협박하지 말고 이거를 정말 왜 원하는지를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늘 아침에 아들이랑 딸이랑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야 싸우지 마! 나한테 밥 먹어! 맨날 싸우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안 싸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들이 싸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엄마는 너무 슬프더라고. 그냥 민규 예나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기분 안 좋은 상태로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딱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파워풀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딱 이제 동생이랑 싸우려고 하다가도 제가 엄마가 속이 상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 죄송해요. 아 맞다 엄마 기분 안 좋으시다 그랬죠. 이렇게 딱 애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실천을 해보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확실히 엄마부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6초를 한번 마법의 6초를 적용해 보자면 네. 우리 아들이랑 딸이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갈 때 니들 만약에 아침에 다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참았다가 학교 갔다 와서 우리 다시 다투자. 그러면 어쩌면 민규가 아까는 기분 나빴는데 지금 괜찮아요. 화라는 게 내가 일단 순간 잠깐 한번 참아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좀 하는 생각도 될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도 한번 적용을.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 화를 잘 다루면 아이들도 사회생활 하는데 진짜 유용할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격대로 막 승질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6초 참는 게 정말 승산인 게 지나보면 별거 아닌 걸로 화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화날 게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보니까 별거 아닌 거. 뭐 사탕 하나 애가 더 먹는다 그랬던 거, 뭐 밥 한 숟가락 덜 먹은 먹는다고. 거. 그거 갖고 막 엄청 화내고 뭐 너가 딴 집 가서 살아라, 딴 엄마한테 살아라 막 이래놓고 보면 알고 보면 밥 한 숟가락이었거든요. 맞아. 6초 참는 게 엄마의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또 사랑하니까 욕심도 들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고 또 누구보다 내가 그러려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역할도 잘 감당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바람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그 바람이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전달이 되면서 아이가 커야 되는데 과연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긴 한 걸까?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내가 진짜 엄마한테 좋은 아이인가? 내가 나쁜 아이인가? 우리 엄마는 그럼 좋은 엄마가 아닌가?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라면 그럼 내가 나쁜 아이인가?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아이들도 대화를 이제 잘못 배운 거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비교당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가를 많이 주고받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지금까지 나랑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배워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다소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는 말들, 특히 이제 예의 없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말들. 예를 들어 안 잘래, 안 먹을래, 싫어는 폭력적인 말은 아니죠.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말일 뿐이지. 그런데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건 엄마가 완전히 무서워지면서도 굉장히 걱정되는 말이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막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커지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멈춘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어떤 말들은요.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가 화가 났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호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었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알았다면 얘를 빨리 고쳐줘야겠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잠깐만 멈추고 얘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나도 엄마가 볼 때 그러니까 네 말은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다는 거지 엄마가 바쁜 게 싫은 게 아니라 너가 가끔 유치원에서 오거나 뭐 학교에서 끝날 때는 특별한 날은 엄마가 좀 데려다 주기를 바라고 엄마가 좀 데리러 가주길 바라고 그거였던 거지 그 얘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번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얘한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한테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하면서 얘가 실제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기회조차 우리가 막아버리잖아요. 벌써 손 들고 있어. 어디서 그런 말 했어? 혹은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잘못했다는 말로 그냥 이 상황을 끝내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이해받지 못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야단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얘가 진짜 하려는 말이 뭔지까지는 우리가 번역해주고 나서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돼. 다음번엔 이렇게 얘기해봐 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말할 때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참지 않고 그만 참아야 돼 우리.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아이들이 배운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공보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뿌듯한 것들은 아이가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돈도 안 들어요. 학원을 안 보내도 되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가장 기쁜 건 누굴까요? 부모죠. 네, 우리예요. 아이가 하려고 하다가 엄마 나 이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요. 네. 그래서 그 빈도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